오늘은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선임대상가 투자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봤거든요. 오늘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상과 관련 기사를 보면 선임대 맞춤 분양상가 사고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선임대 후 분양상가는 무엇보다 공실의 안정성과 수익률 보장이라는 것에 혹하여지는데 이것을 정말 믿어도 될까요?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 월세고스TV에서 좀 해볼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신문기사들 특히 한 달 정도 보면은 한 2가지 정도 저희가 앞으로 기획적으로도 진행할 내용인데, 오늘 내용이 지난 6월 달에 나왔던 내용 중에 최근에 사고 사례가 좀 많은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임차인 구해놨습니다. 선임대 후 분양상가 믿어도 될까? 이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특히 병원 상가들이 예를 들면은 먼저 병원들이 입점을 하고 그리고 그 입점된 병원 상가들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임대차 계약이 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계약들이 많은데 저희도 실제 그런 걸 투자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병원이나 뭐 선임대로 들어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 병원들 같은 경우 대형 시설, 예를 들면 전용 면적이 500평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의료시설로서 뭐 설계도 의료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초기 단계 아니면은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악용을 해서 시행사들이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으로 뭐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사전에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걸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이런 선임대상가를 투자해 드릴 때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걸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를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려 볼까 해요. 자, 일단 요번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일단은 요번에 피해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기사에 나온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점 의향서, 임차 확약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점 의향서나 임차 확약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 추천을 자체를 안 해요. 왜냐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입점 의향서나 전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보통 뭐 어떤 프랜차이즈 입점이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지만, 만약에 잔금을 할 때 이 임차인이 나는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입점을 안 할 거야 이랬을 때 아무런 법적인 구조 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계약서 여부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임차 의향서나 확약서, 그 다음에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물건이 과연 그런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 이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어떻게 피해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씩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선임대 후 분양 상가를 분양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건 저희가 실제로 고객분들에게 사드릴 때 최근에 저희가 무슨 프랜차이즈 업종을 예를 들면은 뭐 백종원 씨 브랜드의 그 더본 코리아 업종이 들어왔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확인하게 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경기도권에 병원들이 입점한 임대차 계약이 된 곳들을 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후 세대수하고 동선 파악 상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병원이 입점하는 상가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거나 최소한 배후 세대가 5,0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이런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또 가시성이 중요한 자리, 이런 데인지 첫 번째 상가 기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행사에서 제시한 임대료가 과연 적정한 임대료냐. 어떤 분들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받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그런 데는 인테리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시행사에서 사전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 제시한 다음에 그걸 다 분양가에 업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적정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신도시에 처음 만들어진 상가 같은 경우는 적정 임대료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와 유사한 배후 세대수를 가진 이미 갖춰진 신도시의 상가 임대료를 파악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한강신도시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처음 입주하는 상가다. 그러면 요 배우 세대수가 15,000세대 정도 된다. 그럼 요와 비슷한 15,000세대 만들어진 곳이 뭐 일산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세대수의 3층 이상 상가의 임대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임대료, 솔직히 상층 상가 같은 경우는 신도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구도심의 상가하고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정 임대료 파악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물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발로 좀 우리가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임대료는 뭐 이 분양가하고 다르게 임대료 같은 경우는 분양가나 매매가는 추정이지만 이런 거는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제 시세 대비 과한 임대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연 그 임대차 계약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계약이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 의향서나 확약서로 돼 있다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믿고 걸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임차 의향서 확약서는 들어온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들어올 거라고 한다면은 모든 프랜차이즈들도 정말 좋은 자리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하고 이 계약서가 확보된 경우에만 투자를 고려를 하시고요. 자, 그럼 임대차 계약서가 확보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계약금만 들어온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방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이 입금됐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시행사 우리가 분양받기 전에 그 상대 측, 매도 측 시행사에다가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게 입금이 됐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는 이렇게 피해 가시면 되고, 여기에 하나 더 일단은 특히 병원 상가들 투자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대형 병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용 면적 500평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데들은 의료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기본 시설들 설계 변경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가 되게 단순한 한 장짜리 계약서가 될 수가 없어요. 특약서만 하더라도 시설 관련 특약만 3-4장씩 붙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이 된다 한다면 그래도 좀 안전장치를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병원이 입점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 자리가 병원이 입점을 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 상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배우 세대수와 동선 파악, 대로변 위치, 이런 기본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확인이 돼서 정말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요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최종 투자 검토 전에 만약 선임대가 확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준공 후에 입점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시행사 당신들이 이거를 계약금, 중도금 다 환불을 해주는 해지 특약을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했던 계약서에 들어간 해지 그 특약 문구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특약 문구를 보시면은, 왜냐? 그렇게 임대가 확실하다 한다면 이거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시행사가 해지해준다, 만약에 직접 확정이 됐다 한다면은 시행사 해지 특약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꺼릴 게 없으니까 해지 특약 써주는 거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해지 특약까지 다 이행을 해준다. 그리고 앞에 다 4가지가 다 확보가 됐다. 거기다 해지 특약까지 넣어준다 한다면은 그래도 좀 안전장치들을 1중, 2중, 3중까지 해놓고 들어갔으니까 좀 안전한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문기사에 보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한다면은 실제 요거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을 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